2026년 현재 기준 삼성TV, LGTV 특장점을 알아보고 추천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1. TV 종류별 특장점 2. 삼성TV, LGTV 차이점 비교 3. LG전자TV 라인업별 차이점 4. 삼성TV 라인업별 차이점 5. TV 추천 제품 가이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TV 종류별 특장점 삼성 LG에서 출시하고 있는 TV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라이트가 있는 TV, 두 번째 백라이트가 없는 TV입니다. 이 중 백라이트가 있는 TV를 LED TV라고 부르는데요. 삼성전자 기준 LED TV는 크리스탈 UHD TV, QLED, 네오 QLED, 마이크로 RGB TV가 있습니다. LG전자도 LED TV 종류가 다양한데요. 25년도까지는 울트라 HD TV, 나노셀, QNED TV까지 총 3종류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미니 RGB TV 그리고 마이크로 RGB TV까지 2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백라이트가 없는 TV를 두 회사 모두 운영 중인데요. 백라이트가 없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원리로 조금 더 진보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자발광 TV로는 OLED와 마이크로 LED가 있는데요. 백라이트가 없는 제품들은 비교적 고가 라인의 TV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TV 중에서 어떤 TV를 구매해야 할지 굉장히 복잡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백라이트가 있는 TV 그리고 백라이트가 없는 TV 순서로 장단점을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D TV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TV 구조를 대략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TV의 가장 뒤쪽에는 백라이트가 있고요. 그 앞에는 액정 그리고 맨 앞에는 컬러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백라이트는요. TV 뒤쪽에서 빛을 쏘아주기 때문에 백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는 TV 화면에 빛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TV 영상을 볼 때 어느 부위는 밝고 어느 부위는 어두운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렇듯 밝고 어두운 것을 구분해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액정입니다. 백라이트를 통해서 뒤쪽에서 빛을 보내주면 빛은 액정을 통해서 차단이 되거나 일부 빛은 액정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집에서 사용하는 블라인드 역할을 하는 TFT가 빛의 양을 조절하면서 화면 영상을 표현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흑백 TV의 원리였다면 세 번째, 액정 앞에 있는 컬러 필터가 색을 입혀주는데요. 컬러 필터는 빨강, 파랑, 그린, 빛의 삼원소를 필터링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세상의 빛과 색을 TV 화면으로 표현해줍니다. 지금까지 LED TV의 구동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원리로 구동되는 TV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성전자 크리스털 UHD TV 그리고 LG전자의 울트라 HD TV입니다. 사실 이 정도 TV만 하더라도 4K 해상도의 영상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두 회사 모두 더 좋은 화질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나노셀, QNED TV가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화질이란 WCG, 즉 고색 재현을 의미하는데요. 고색을 재현하려면 TV가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져야만 합니다. UHD TV의 색 표현력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시네마 규격인데요. DCI-P3라고도 부르며 마케팅 용어로는 컬러 볼륨이라고도 부릅니다. DCI-P3 기준에 근접하거나 기준을 더 뛰어넘는 화질이 좋은 화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컬러 볼륨 100%는 DCI-P3 기준을 100% 달성할 정도로 고색 재현을 의미합니다. 컬러 볼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서로 다른 기술로 LED TV를 그동안 발전시켜 왔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도광판과 광학 시트 사이에 퀀텀닷 시트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고색 재현을 달성했습니다. 퀀텀닷은 2에서 10나노미터의 미세 반도체 결정으로 백라이트로부터 청색광을 받은 그린 레드 컬러의 퀀텀닷의 발광을 통해서 색 순도를 강화하는 원리입니다. 삼성에서 QLED라고 부르는 TV가 퀀텀닷 TV인데요. QLED는 크리스탈 UHD와 동일한 LED TV의 구조이지만 QD 시트로 인해서 색 표현력이 좀 더 좋아진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LG전자는 삼성 퀀텀닷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고색 재현을 달성했는데요. 자체 개발한 나노셀 기술을 사용하는 TV도 있습니다. 나노셀은 블루 백라이트에 옐로우, 레드 형광 물질을 도포하고 패널 앞쪽에는 1나노미터의 미세 천연 염료를 도포한 방식인데요. 나노셀로 불순한 컬러를 흡수하고 레드, 그린 컬러의 색 순도를 강화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의 TV를 LG전자에서는 나노셀 TV라고 부르며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주로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삼성전자처럼 퀀텀닷을 사용하는 제품도 출시를 했었는데요. LG전자의 QNED TV 중에서 2024년 이전에 출시했던 QNED 모델이 퀀텀 나노셀 TV입니다. 퀀텀 나노셀은 삼성전자처럼 QD-CT를 삽입하면서 기존 나노셀 TV의 장점까지 결합시킨 TV인데요. 그렇지만 LG전자는 2025년형 QLED TV부터는 퀀텀닷을 대체하는 다이내믹 컬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컬러의
구체적인 기술 원리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퀀텀 닷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기존 나노셀 TV처럼 블루 백라이트에 형광 물질을 도포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삼성 QLED와 LG QLED TV 구동 원리를 설명드렸다면 다음 미니 LED TV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LED TV는 더 밝고 섬세한 화질 표현을 위해서 개발되었는데요. 미니 LED는 UHD 화질의 꽃이라고 부르는 HDR 기술을 위해서 발전된 LED TV의 기술입니다. HDR은 밝고 어두운 것의 표현력을 극대화하면서 명암비와 색 재현력을 높여주는 기술인데요. 특히 OLED TV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입니다. HDR 구현 시 LCD TV의 가장 큰 단점이자 혹은 OLED TV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블랙의 표현력인데요. OLED는 픽셀 하나하나에 빛을 넣어주거나 꺼주면서 무한대 명암비를 표현해주지만 LCD TV는 액정으로 빛을 틀어막는 구조이기 때문에 빛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낮에 남양집에서 햇빛을 차단하려고 블라인드를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블라인드를 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밤하늘처럼 리얼 블랙을 만들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LED의 크기를 작게 줄이면서 불필요한 부분의 LED 등은 부분적으로 꺼주는 원리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빛 부분 제어 기술을 로컬 디밍이라고 부릅니다. 로컬 디밍은 기존 일반 LED를 사용할 때보다 더 작은 미니 LED를 사용할 때 체감 효과가 더 좋습니다. 참고로 미니 LED는 일반 LED보다 대략 50분의 1 정도 크기로 LED 칩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요. 2025년 기준 삼성전자에서는 네오 QLED 라인이 미니 LED가 적용된 제품이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QNED TV 중에서 QNED 85AKA 이상의 모델의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 중입니다. 이제부터 2025년 8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마이크로 RGB TV와 2026년도 LG전자에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니 RGB TV 그리고 마이크로 RGB TV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의 미니 RGB TV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RGB TV는 RGB 미니 LED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편의상 미니 RGB TV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RGB TV는 기존 삼성 LG전자에서 출시하고 있는 미니 LED TV에서 백라이트만 단색의 미니 LED에서 RGB 3색 미니 LED로 종류만 바꾼 TV입니다. 이럴 경우 이론상 색 표현력이 좀 더 좋아지는데요. 아직 미니 RGB TV에 대한 고색 재현 수치가 공개되진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마이크로 RGB TV와 기존 미니 LED TV의 중간 정도의 화질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LG전자의 미니 RGB TV는 M, RGB 9M 모델이 65, 75, 86인치 세 가지 인치로 출시되고 M, RGB 85B 모델은 50, 55, 65, 75, 86인치까지 다양한 인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LED TV 중에서 가장 비싼 라인업인 삼성 LG의 마이크로 RGB TV만 남았는데요. 두 회사 모두 기존 미니 LED TV의 구조에서 백라이트만 RGB 마이크로 LED로 바꾼 제품들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미니 LED TV는 블루 LED에서 청색광을 보내주면 그린 레드 컬러의 퀀텀 닷이 발광을 통해서 색 순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이번 마이크로 RGB TV는 퀀텀 닷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8월 달에 115인치 마이크로 RGB TV를 4천만원대에 먼저 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인치를 더 키워서 130인치대까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130인치 R95H 모델이 약 1억 원 정도이며 85인치, 75인치, 65인치까지 세 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이 밖에도 삼성 R85H 라인은 최대 100인치부터 85, 75, 65, 55인치까지 크기별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가격은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LG전자도 올해부터 마이크로 RGB TV를 출시하는데요. LG는 115인치 이상의 대형인치는 출시하지 않을 계획이며 최상급 M, RGB 95B 라인은 최대 100인치부터 86인치, 75인치로 구성이 됩니다. 마이크로 RGB TV는 색 재현력이 강점인 TV인데요. OLED TV가 BT2020 색 영역의 80%에도 못 미친다라면 마이크로 RGB TV는 BT2020의 색 영역에 100%를 달성하였고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 RGB TV는 OLED처럼 완벽한 픽셀 디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빛샘 현상의 물리적인 한계는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이크로 RGB TV에 사용되는 LED 칩의 사이즈는 대략 90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로 알려져 있으며 미니 LED는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약 100 마이크로미터 내외이기 때문에 LED의 크기가 정말 작은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작고 미세한 LED를 4만 개 이상 백라이트로 빼곡하게 배치하고 로컬 디밍 기술을 통해서 부분 제어를 하기 때문에 LED의 최대 단점인 빛샘까지 극복했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로컬 디밍 존의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OLED만큼의 정교한 화질 표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마이크로 RGB TV가 OLED만큼 빛샘 없는 화질을 표현하려면 로컬 디밍 존이 지금보다는 2~3배 정도는 더 적용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군다나 국내 브랜드는
중국의 미니 RGB TV보다 LED 칩의 사이즈는 더 작을지 몰라도 막상 로컬 디밍존의 개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로컬 디밍 효과는 중국보다 약간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TCL이 110인치 기준 약 2만 개의 디밍존이 적용돼 있지만 국내 브랜드는 삼성이 115인치 기준 약 15,000여 개의 로컬 디밍존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라이트 크기가 더 작다고 하더라도 로컬 디밍 효과는 기대만큼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국내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더 비싼 것을 감안하면 화질이 조금 더 좋다고 하더라도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막상 국내에 출시가 돼서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기준 130인치가 1억 원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인치 이상의 제품은 현실적으로는 기술력 과시 정도의 TV이고 실제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좀 더 자세한 기술 원리는 제품이 모두 출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발광 TV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LG의 자발광 TV는 마이크로 LED TV와 OLED TV가 있는데요. 이 중 최상위 그레이드는 마이크로 LED TV이며 가격은 114인치 기준 약 1억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제품은 아니고요. 주로 B2B용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TV는 앞서 안내해드린 마이크로 RGB TV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요. 백라이트가 없이 픽셀 하나하나에 직접 자발광을 하는 방식입니다. 미세한 마이크로 LED를 픽셀에 배치해서 RGB 3가지 컬러의 빛을 만들어내는 현존 최강의 디스플레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OLED TV인데요. OLED는 LG전자가 OLED라고 상표 등록을 할 정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LG전자는 FHD OLED부터 8K OLED까지 출시했을 정도로 10년 넘게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삼성전자도 시장에 참여하면서 두 회사 모두 플래그십 라인업의 OLED TV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LED는 마이크로 LED처럼 자체 발광을 하지만 LED가 아닌 유기물이 발광하면서 단색을 만들고 그 위에 컬러 필터 또는 QD 발광층을 통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로 LED TV처럼 세 가지 컬러를 모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상은 마이크로 LED보다는 한 단계 낮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LED TV의 장점은 무한대 명암비이며 응답 속도가 빨라서 요즘에는 게이밍용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물로 인한 밝기 저하와 번인 현상은 여전히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챕터 2 삼성 TV, LG TV 차이점 비교. 앞서 마이크로 LED 그리고 마이크로 RGB TV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제품들은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와 LG전자 TV 중에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TV들을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OLED와 미니 LED 그리고 일반 LED TV 순서로 비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LED TV입니다. OLED 비교는 화질, 사운드, 부가 기능 순서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화질. OLED는 뒤에서 조명을 쏴주는 백라이트가 없이 자체 발광하는 방식으로 화질은 정말 좋지만 번인 현상이 종종 발생돼서 내구성이 약간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인데요. OLED의 장점은 무한대 명암비입니다. 완벽한 리얼 블랙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HDR 구현에 있어서 최적의 디스플레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반 LED TV가 약 0.1니트의 블랙을 표현한다면 OLED는 0.0005니트의 블랙 표현이 가능해서 밤하늘의 달과 별 등을 표현할 때 빛샘 없이 구현해주기 때문에 영상 몰입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 LG 두 회사 모두 OLED를 출시하고 있지만 OLED 구조와 방식은 조금 상이한데요. 삼성의 최상급 모델 SF95 모델은 QD OLED 패널을 사용 중이고요. LG전자는 더블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더블 OLED 패널은 유기물이 백색광을 만들고 그 위에 컬러 필터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삼성의 QD OLED는 유기물이 청색광을 만들고 QD 발광층에서 레드, 그린 컬러의 컨턴더 발광을 통해서 색 순도를 강화하는 원리입니다. 이론상은 QD OLED가 조금 더 색 표현력이 좋은 방식이지만 번인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면서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더블 OLED와 큰 성능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두 회사가 가장 크게 경쟁하고 있는 것은 OLED 화면의 밝기인데요. OLED는 LCD TV에 비해서 태생적으로 밝기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TV는 매년 휘도를 얼마나 더 끌어올렸는지가 OLED TV의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최대 4000니트까지 피크 휘도를 끌어올렸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 밝기는 니트로 표시합니다. 이 니트는 밝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촛불 하나의 밝기를 1니트로 표현을 합니다. 4000니트이며 대략 3분의 1평 공간에 촛불 4000개와 버금가는 높은 밝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최대 4000니트의 밝기는 피크 휘도라고 해서 순간적인 밝기, 즉 대략 7초 정도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밝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계속 높은 밝기로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하는 영화에서 순간적으로 높은 밝기를 내는 피크 휘도는 큰 의미는 없는 마케팅적인 밝기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회사의 고가 라인업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평균적인 밝기 또한 더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HDR 기능을 제대로 즐기실 분들은 LG전자 G5나 삼성전자의 SF95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회사의 플래그십 OLED는 어떻게 해서 밝기를 끌어올렸을까요? 먼저 LG전자부터 설명드리자면 2025년형 G5와 M5 모델에는 4스택 구조의 OLED 패널을 사용했는데요. 기존에는 화이트 OLED에 백색 광을 만들기 위해서 RGB 컬러 중에 레드와 그린을 하나로 합쳐서 배치하고 블루 컬러를 결합해서 백색광을 만들었다면 2025년형부터는 G5 모델은 빛의 삼원색인 RGB 컬러를 따로 분리 배치해서 더 밝고 선명한 화질을 구현합니다. 참고로 4000니트의 피크 위도는 M5, G5 기준이며 실측정 시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최상급 SF95 모델 중심으로 QD OLED를 사용하고 있어서 4000니트 밝기가 나오는데요. 나머지 라인에는 LG 디스플레이에 더블 OLED를 공급받아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밝기는 1000니트대로 라인업 간 스펙 차이가 나는 점은 두 회사가 동일합니다. 참고로 두 회사 모두 OLED에 기본 밝기 관련 부정적인 리뷰가 있는 편인데요. TV 시청 환경에 따라서 밝기를 강제적으로 낮춰주는 ABL 기능이 적용되어서 불편하다는 평도 많습니다. OLED TV는 화이트 색상 등 밝은 화면을 표현할 때는 번인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밝기를 의도적으로 낮춰주는 기능이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밝기가 조금 낮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리뷰도 있습니다. 참고로 두 회사 모두 밝기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ABL 기능은 인위적으로 끌 수 없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OLED TV는 평상시에 밤에 TV를 보거나 커튼을 치고 어둡게 볼 때는 화질이 정말 좋지만 밝은 대낮에 볼 때는 오히려 밝기가 좀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아서 좀 불편하다라는 소비자 의견도 있으니까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형 LG전자 OLED G6 모델은 밝기가 최대 4500니트까지 끌어올렸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구체적인 기술 비교는 삼성 OLED까지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에 따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프로세서. LG전자는 G5 모델 기준 2세대 알파 11 AI 프로세서가 적용되었고 삼성전자는 SF95 모델 기준 3세대 AI 4K 프로세서가 적용됩니다. 프로세서는 화질과 음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데요. 컴퓨터의 CPU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두 회사 모두 프로세서로 인해서 화질에서는 4K 업스케일링, 노이즈 감소, 명암비 강화 등 비슷한 기능이 들어가고요. 음질에서는 보이스 강화, 보이스 리마스터링 기능 등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OLED에만 적용되는 OLED 전용 알파 11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스펙적으로 다소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삼성 SF95가 업스케일링 시 장면별로 4K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다면 LG전자의 G5 모델은 픽셀 단위로 4K 업스케일링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화질 표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업스케일링 기능은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에 한해서만 4K 업스케일링을 해줬다면 요즘에는 OTT 컨텐츠까지 업스케일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프리미엄 TV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3. 주사율.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사율과 G싱크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OLED는 자체 발광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주사율은 삼성과 LG전자 모두 최대 165Hz가 적용되어 있고 스펙에 따라서 144Hz와 120Hz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주사율은 1초에 최대 몇 장의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165Hz는 가변 주사율로 최대 초당 165장의 이미지를 구동하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와 같은 일반 영상을 시청할 때는 60Hz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게임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120Hz 이상의 주사율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프레임 보강 기능을 사용하면 좀 더 부드럽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120Hz의 주사율로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4. 게이밍 기능. 게이밍 기능에서 꼭 체크해 봐야 하는 사양이 G싱크, 프리싱크 기능인데요. LG전자는 OLED 전 모델에 AMD 프리싱크와 엔비디아의 G싱크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PC의 그래픽카드와 상관없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G싱크와 프리싱크는 그래픽카드와 혹은 게임기에서 보내주는 신호와 TV에서 받아주는 신호의 차이 때문에 화면 끊김 현상, 그리고 화면 찢어짐 현상, 즉 테어링 현상을 보완해주는 그래픽카드와 TV의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화면 끊김 없이 깔끔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G싱크와 프리싱크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잘 구분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G싱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일하게 LG전자 OLED TV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구매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TV에는 G싱크 기능은 미적용되어 있지만 그 대신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에는 HDR 기능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퀄리티 높은 그래픽 게임을 즐기시려면 삼성전자의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5. HDR. 이 밖에도 UHD 화질의 꽃이라고 부르는 HDR 기능은 필수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HDR 기능은 밝고 어두운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으로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HDR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다른 규격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HDR10 플러스를, LG전자는 돌비 비전 HDR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돌비 비전의 콘텐츠가 뭐 별로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돌비 비전의 콘텐츠가 생각보다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와 TV 콘텐츠를 모두 합친다면 대략 2000여 개의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특히 돌비 비전은 넷플릭스, 애플 TV,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등의 여러 콘텐츠에 많이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곳의 디테일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TV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돌비 비전이 있는 LG전자의 OLED TV를 구매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삼성전자의 HDR10 플러스 규격도 넷플릭스에 일부 적용된다고 하고요. 왓챠와 웨이브 등의 컨텐츠에도 HDR10 플러스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의 OLED도 HDR 기능을 위해서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 사운드. 사운드는 삼성전자는 SF95 모델에 70W 출력 4.2.2 채널을 적용하였고요. LG전자는 G5 기준 최대 60W 출력 4.2 채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그레이드별로 40W, 20W 사운드 출력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SF95 모델에는 4.2.2 채널 스피커가 적용되는데요. 4.2.2 채널이란 4개의 스피커, 2개의 우퍼, 그리고 2개의 상단 스피커를 물리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다소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가상 서라운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버추얼 서라운드는 LG전자에만 적용되어 있는 기술로 G5 기준 최대 11.1.2 채널의 다양한 객체 기반의 사운드를 제공해줍니다. 참고로 가상 서라운드도 11개의 스피커, 그리고 1개의 우퍼, 2개의 상단 스피커를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회사 모두 공통으로 OLED 전 라인업에 돌비 애트모스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DTS-X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스펙이 다소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도 마찬가지로 많은 컨텐츠에 적용되고 있는데 대략 영화는 1800여 편, 그리고 TV도 OTT 포함해서 6000여 편이 돌비 애트모스로 제작된다고 하니까 대략 17000여 개의 콘텐츠를 돌비 애트모스로 감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무빙 사운드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객체를 따라서 이동해서 몰입도를 높여주고요. LG전자의 사운드 기능인 AI 클리어 사운드는 전면 스피커를 통해서 음량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목소리를 증폭시켜줘서 또렷하고 전달력 있는 사운드를 제공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7. 디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가 제품은 디자인도 특별한데요. 삼성은 원 커넥터가 적용된 인피니트 1이 적용되어 있고 LG전자는 무선 기술이 들어간 OLED M 시리즈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원 커넥터와 LG전자 제로 커넥터로 지저분한 케이블과 주변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어서 TV를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LG전자의 OLED M5는 세계 최초 무선 OLED TV로서 4K 해상도를 최대 144Hz로 무선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8. 부가 기능. 이 밖에도 OLED는 빛 반사 방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눈부심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는데요. OLED는 청색광을 줄여줘서 수면 장애 원인을 해결하는 인증도 들어갔습니다. 아이 컴포트 모드로 깜빡임 없이 시청할 수가 있어서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눈이 편안한 OLED TV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도 눈부심 방지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SF95 모델과 SF90 모델은 무광 패널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물과 조명 같은 것이 패널에 전혀 비치지 않아서 시청 몰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삼성, LG 모두 AI 기능을 적용해서 탐색, 기능 제어 등 음성 기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LG전자는 2025년형부터 삼성전자의 리모컨과 유사하게 디자인을 변경하였는데요. AI 매직 리모컨은 숫자키가 없어서 깔끔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연령이 높은 분들은 다소 사용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화질과 가격 밸런스가 좋은 삼성 QLED와 네오 QLED 그리고 LG전자 QNED까지 비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NED도 화질, 사운드, 게이밍, 부가 기능 순서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질. 삼성의 QLED와 LG QNED를 먼저 비교해보고 미니 LED가 적용된 모델 순서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QLED는 빛을 만들어주는 LED 백라이트와 LCD 디스플레이 사이에 퀀텀 시트를 삽입해서 색의 표현력을 높여주는 방식인데요. 퀀텀 닷은 2에서 10나노의 미세 반도체 결정을 퀀텀 닷이라고 부릅니다. 백라이트에서 보내주는 청색광을 받은 퀀텀 닷이 그린과 레드 퀀텀 닷의 발광을 통해서 색의 순도를 높여서 RGB, 빛의 삼원색을 이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LG전자의 QNED도 2024년 이전 모델은 퀀텀 닷과 나노셀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퀀텀 나노셀 기술을 적용했었는데요. 2025년형부터는 퀀텀 닷을 대체하는 다이내믹 컬러 기술이 적용됩니다. 다이내믹 컬러 기술은 QD 시트가 제어되었기 때문에 백라이트에 형광물질을 도포하는 방식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미니 LED가 적용된 모델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네오 QLED 모델과 LG전자 QNED 중에서 모델명에 숫자 85 이상이 부여된 모델이 미니 LED가 적용된 모델인데요. 미니 LED는 일반 LED 백라이트보다 대략 50분의 1 크기의 미니 LED가 들어가서 좀 더 세밀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선명하고 컬러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한데요. 86인치 기준 미니 LED의 광원은 대략 3만 개 정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니 LED가 적용되면 로컬 디밍 기술도 좀 더 정교해지는데요. LED TV의 최대 단점인 빛샘 현상을
보완해줄 수 있어서 HDR 효과를 극대화해줄 수 있습니다. 로컬 디밍 기술이 적용되면서 OLED 정도는 아니어도 명암비가 기존보다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로컬 디밍은 밝고 어두운 화면을 동시에 표현할 때 부분적으로 백라이트를 꺼주는 기술인데요. 대략 3만 개의 미니 LED 등이 적용돼 있고 2,500여 개의 디밍존을 구성해서 블록 단위의 로컬 디밍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둡고 밝은 것을 표현할 때 각각의 LED를 제어하는 블록 디밍을 통해서 명암비를 크게 개선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두 회사 모두 DCI-P3, 즉 컬러 볼륨 100% 수준의 고색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QNF95, QNF90 모델에 한해서 무광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패널에 사물이나 조명이 비치지 않아서 몰입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낮에 커튼 없이 TV를 즐기실 분들은 삼성 제품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광 패널은 유광에 비해서 선명도가 다소 낮아 보이고 블랙 배경이 많이 보일 때는 살짝 보랏빛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기호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프로세서. 프로세서는 화질과 음질 향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삼성은 고가 라인에는 3세대 AI 4K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고 LG전자는 고가 라인에는 주로 2세대 알파 8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제조사 모두 업스케일링을 OLED처럼 픽셀 단위로 업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별 업스케일링을 해주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주사율. 주사율은 삼성전자가 다소 높습니다. 삼성은 무광의 QNF95 모델은 최대 가변 주사율 165Hz가 적용되어 있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144Hz, 120Hz까지 라인업별로 주사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LG전자는 165Hz는 OLED G5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고요. QNED는 미니 LED가 적용된 모델까지만 최대 144Hz까지 적용하고 있고 9회 모델은 모두 60Hz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65Hz 주사율이 적용되어 있는 삼성전자 95 모델이나 LG전자에서는 미니 LED가 적용되어 있는 85 AKA 이상의 제품 중에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게이밍.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G싱크와 프리싱크 기능 적용 요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QNED는 AMD 프리싱크만 지원합니다. AMD 프리싱크는 그래픽카드 혹은 게임기에서 보내주는 신호와 TV에서 받아주는 신호의 차이 때문에 화면 끊김, 찢어짐 현상, 즉 테어링 현상이 있는 것을 보완해주는 그래픽카드와 TV의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화면 끊김 없이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싱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잘 구분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G싱크 기능은 QNED 제품에는 모두 미적용되었기 때문에 G싱크 기능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LG전자 OLED TV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OLED와 QLED 모두 프리싱크만 지원하지만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사양이 높은 편입니다.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는 HDR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 높은 영상을 즐기려면 삼성 제품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돌비비전. 돌비비전은 LG전자 제품에만 적용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는 HDR10 플러스 규격만 적용됩니다. 돌비비전은 넷플릭스로 HDR 효과를 감상할 때 유용한 기능인데요. 최근 많은 컨텐츠들이 돌비비전으로 제작되고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HDR10 플러스로 제작되는 컨텐츠도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추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AI 매직 리모컨이 적용되어서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TV 화면에 리모컨을 페어링해서 마우스 커서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솔라셀 리모컨을 적용해서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빛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챕터 3. LG전자 TV 라인업별 차이점.